마켓세븐으로 첫 순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른 코너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시장을 잘 보시는 걸로 유명하니까 제가 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에게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예, 많은 말씀,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세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살짝쿵 2차전지 관련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싶었던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되겠죠. 어제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유와 배경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2차전지 쪽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2차전지 쪽을 비롯해서 반도체 IT 쪽도 좋았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게임, NFT 전반적으로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시장의 에너지가 모처럼 충만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산타를 내리는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런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동안 오미크론이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던 시장 자체가 거기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의해서 물량이 출하될 수가 있는 날이었고 오늘부터는 양도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하루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이면 매년 반복되어 왔던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 양도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좀 이상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학습되어진 투자자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100% 그런 거는 꼭 아니지만은 1월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많이 좋았던 장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1월이면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사 두 가지가 열리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본다라고 하면 JP모건 헬스케어 1년 동안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여기서 심심찮게 기술 수출이라든지 대규모 라이센스 계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업종의 트렌드를 읽어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훈풍을 불러일으켰던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CES도 있죠. 네. CES 같은 경우에는 국내 IT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된 모멘텀을 부각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올해 CES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대거 이번에 불참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큰 행사 있고 IT 업종 큰 행사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1월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던 경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참고 참았던 주식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이제 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폭발적으로 좀 방아쇠를 땅하고 좀 당기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2차전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실 대주주 이슈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 바로 2차전지 업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2차전지 업종이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매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쌓여있던 매물 자체가 어제부로 또 일단락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잔뜩 움츠려 있기보다는 뭔가를 좀 매수하고 공격적으로 채워넣는 그런 매수세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수소차 드롭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제네시스의 수소차 개발을 재검토한다는 이슈 때문에 현대차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구나 이런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이 좀 2차전지 업종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전략을 트럭과 같은 이제 상용차 위주로 수정하겠다는 거지 수소차 개발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소차는 안 되고 전기차만 된다. 이런 시각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대주주 매물 걱정을 덜어내는
또 된다는 안도감이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까지 동향들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을 보니까 2차 전지 대표적인 소재주에 대해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매 패턴이 다른 흐름을 보여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가 LNF였고요. 3위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LNF와 에코프로 BM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같은 매매 패턴이죠. LNF와 에코프로 BM을 역시나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LNF,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 종목들을 계속 샀단 말이에요. 네. 개인들의 물량을.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오늘부터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날까요, 과장님? 네,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고 네. 하면 분명히 오늘부터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NF를 비롯해서 대주전자재료, 국내를 대표하는 2차 전지 밸류체인 내 기업들 대부분이 12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아졌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량들 자체를 국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좀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매수세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마 오늘부터는 좀 180도 다른 모습.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동안 사둔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개인들은 이걸 다시 채워넣는 수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융투자 매매 동향이라는 게 이게 방향성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게 차익 매매를 좀 단기적인 차익 매매를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좀 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매수, 기관 매도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이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는 결국은 외국인의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좀 달라질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들 종목에서 어떤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연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상장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꼭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상장으로 인한 수급 고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장 내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과장님은? 사실 이 부분이 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 내 산업의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산업의 전망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한 그리고 그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인 매매 동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해진 스케줄대로 본다라고 하면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을 거쳐서 기간 수요 예측을 좀 봤고요. 1월 27일에 상장을 하게 될 건데 지금 공모가 밴드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밴드 산단이 30만 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그냥 30만 원에 상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70조 2천억이 될 것이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더 주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110조에서 한 120조를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바로 시가총액 2위로 등극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남은 기간 동안 한 20, 30% 올라가서 2위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로 인해서 2차 전지와 자율주행 테마 ETF 그리고 패시브 펀드의 리밸런싱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LG화학이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체를 하겠지만 45조짜리가 빠지고 100조짜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타 다른 종목들에게까지도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우선 FTSE와 MSCI 지수 편입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FTSE 같은 경우에는 조기 편입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 2월 3일 정도에 리밸런싱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편입이 됐을 때 한 2월 28일 날 지수 편입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대표적인 이 두 지수에는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의 리밸런싱 물량을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지수를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의 그런 리밸런싱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국내 ETF의 그런 리밸런싱 물량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지는데, 지금으로서는 3월에 있을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에 리밸런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업종과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2월과 3월경에는 패시브 펀드 물량이라든지 ETF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그러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수익률 제고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내년에 어떤 이슈와 포인트로 봐야 돼요? 뭐 미국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과 밸류에이션 등등 여러 가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실적과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진출하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 만들어진 배터리 생산 공장 중에 절반이 한국산 배터리 공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동반 지출 여부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쉽게 거래처를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동반 진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소재 단을 본다라고 하면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동아기업, 엔캠 이런 업체들이 현재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마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2차전지 투자를 우리가 결정지어졌을 때 미국 시장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없는지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투자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를 2차전지 관련주로 잡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소재단의 종목들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올해 소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변화는 있을지 궁금해서 내년에 과장님께서 좀 좋게 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소재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본업을 열심히 했는데 새롭게 2차전지 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다른 코너를 통해서 노루페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2차전지 업에 진출하는 회사들, 이런 업체들 소재단에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재와 관련해서는 진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시장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장비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장비 쪽에서는 M+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조립 장비 전문 회사인데요. SK 쪽으로 매출의 대부분이 지금 발생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SK온의 배터리 확장과 성장의 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3사 중에 SK온이 가장 후발주자로서 가장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0GW에서 2025년에는 220GW까지 확장,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캐파를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M+의 수주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GW당 한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의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부터 2차전지 투자가 본격화에 따라서 장비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주목해볼 종목으로 장비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없을 투자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 수주 급증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2차전지 장비주들의 전성시대에 우리가 또 한 번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M+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상혁 과장과 함께하는 마켓 세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